안녕하세요. 지식이 주는 즐거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심장을 흐르는 한 줄기 물길, 청계천에서 시작됩니다. 한때는 오염된 물이 흐르고 콘크리트 아래 갇혀있던 이곳이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 속 생명의 오아시스로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수달 가족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환경 전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꾸며낸 한 편의 쇼라고 의심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카메라를 든 그녀, 마리 샤를. 하지만 그녀는 청계천에서 조작의 증거가 아닌 그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가운 의심으로 시작해 뜨거운 눈물로 끝나는 그녀의 여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세상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의 가치를 되새기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리 샤를, 올해 42살의 프랑스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카메라 하나의 의지에 세계의 오지를 누비며 파괴되어가는 자연과 생태계의 비극을 고발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2025년 3월 편집국장 장리객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이 한국의 청계천이라는 곳에 수달이 나타났다는군. 아무리 봐도 조작 냄새가 나. 도시 한복판에 멸종 위기종이 산다는 게 말이 되나?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는 쇼가 분명해. 가서 그 가짜쇼의 실체를 벗겨. 편집국장이 보내온 인터넷 영상 속 청계천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맑은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수달 가족,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시민들. 모든 것이 잘 짜인 영화 세트장 같았죠. 이건 분명 조작이야. 저는 폭로 다큐멘터리로 상이라도 탈 수 있겠다는 차가운 기대를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허리 아래쪽으로 은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년간의 취재 생활 동안 몸살 감기 정도는 일상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3월의 서울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만큼은 따사로웠습니다. 청계천 모전교 근처에 다다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가를 향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청계천에 와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수달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인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까만 머리가 물 위로 솟아오르더니 이내 어미를 따르는 새끼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재롱을 부리는 모습은 그 어떤 연출로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당황한 제가 렌즈를 통해 녀석들을 확대해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역류하는 느낌과 함께 목구멍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짠맛이 퍼졌고 반사적으로 입을 막은 손바닥 위로 선명한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고 뜨거운 액체가 되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과로 때문일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떼지 못해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의 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고 시야가 흐려지며 귀에서 잉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정신을 잃기 직전 제 귓가에 들려온 것은 청계천의 맑은 물소리였습니다. 졸졸졸. 수달들은 아직도 저 물속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을까?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장, 기계음, 그리고 한국어로 빠르게 오가는 대화들. 혈압 저하, 수혈 준비. 한 젊은 응급구조사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어디로 가냐고 묻자 그는 놀랍게도 또박또박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 도심을 질주했고 다른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제가 쓰러진 지 불과 10여 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지만 의료진들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어 통역사가 제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라는 공포가 밀려오던 순간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검사받으실 수 있어요. 그 손길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의 거짓을 파헤치러 왔다가 제 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리고 청계천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샘 검사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수연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궁암 3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70% 정도 됩니다. 다만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는 제게서 자궁을 드러낸다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 교수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저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 박선우라고 소개한 그는 우연히 제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이 저를 걱정한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왜 절 걱정하세요? 우린 모르는 사이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죠.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궁암 3기라는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우시겠어요. 저도 아버지를 암으로 잃어서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여기 의료진들 정말 훌륭해요. 믿고 맡겨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궁을 떼어내면 그럼 저는 뭐가 되죠? 여자도 아니고. 마리 씨,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아이를 입양해서라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랑스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자궁암 3기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다려, 마리.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음날 어머니와 여동생 소피가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거쳐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는 가족의 품에서 저는 고향의 라벤더 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편집국장 장리객에서 화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제 안위는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다큐멘터리 진행 상황부터 물었습니다. 제가 암이라고 말하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는 언제 완성할 건데? 마리, 정신 차려. 한국 병원 믿지 마. 거긴 연출의 나라야. 수달도 가짜, 병원도 쇼일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널 한국 의료 홍보 영상에 이용하려는 거야. 당장 조작 증거 찾아서 돌아와.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독처럼 퍼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친절함이 잘 짜인 각본은 아닐까? 혼란에 빠져있던 제게 야간 근무를 하던 이순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환자를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녀는 잠시 씁쓸하게 웃더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병실 모니터에는 청계천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수달 가족은 한가롭게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리 씨, 만약 이 병원이 쇼를 하는 곳이라면 당신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쓸 리도 없었겠죠. 우리 의사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간호사들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뛰어다녀요. 월급은 적고 환자는 많죠. 이게 뭐가 자랑스러워서 홍보를 하겠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아픈 건 다 똑같잖아요. 그녀의 꾸밈없는 진심이 장릭의 날카로운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잠 못 이루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에도 여전히 수달 가족이 자연스럽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카메라도 없는 그 시간에도 말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촬영을 준비하던 박선우 감독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장립과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으며 제 불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가짜는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가짜는 아니에요. 의심하는 건 기자의 본능이지만 그 의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바로 마리 씨의 생명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달이 살기 위해 깨끗해진 청계천으로 돌아왔듯 저 역시 살기 위해 이곳 한국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엄마 품에 안겨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술 받을게요. 살고 싶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김수연 교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꼭 성공시킬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마취 기운에 정신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에는 청계천에서 헤엄치던 수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다시 살아 헤엄칠 수 있을까? 얼마나 지났을까? 마리 씨, 정신이 드세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다시 쉬어졌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술 후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연 교수는 수술 전날 밤 저를 위해 쓴 손편지를 건네주었고 병원장과 모든 간호사들이 찾아와 제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가식이나 연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순수한 기쁨과 따뜻한 인간애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전이도 없다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던 날 저는 박선우 감독과 함께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한 달 전 의심과 냉소로 가득 찼던 그 카메라가 다시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가에는 어김없이 수달 가족, 청인회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작의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이 도시가 품은 기적을 담담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냥에 성공하고 기뻐하는 새끼 수달의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치는 시민들의 순수한 미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수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이토록 행복하게 공존하는 이 풍경이라는 것을. 그때 장리객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큐는 어떻게 됐어? 조작 증거는 찾았나? 저는 평화롭게 잠든 청이 가족을 바라보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조작이 아니에요. 전부 진짜예요. 저는 이제 폭로 다큐가 아니라 진실을 담은 다큐를 만들 겁니다. 자연이 되살아나는 기적,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 그리고 제가 이곳 한국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요. 저는 그 자리에서 20년간 몸담았던 직장의 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저를 살려준 병원의 모든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천에 들러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청이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며 저는 카메라를 켜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 사르리입니다. 한 달 반 전 저는 조작을 폭로하러 이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기적을 증언하며 이곳을 떠납니다. 서울은 저를 2번 살렸습니다. 한 번은 제 몸을, 또 한 번은 제 마음을. 청계천에서 수달이 살아갈 수 있듯이 저 또한 이 도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제 마음속 서울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조작을 찾던 냉소적인 기자는 죽고
이제 진실의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꾼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 찼던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발견한 기적과 희망, 그리고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진실의 힘은 함께 나눌 때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